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한 주가 또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7월의 마지막이자 8월에 또 시작이 열리는 그런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을 또 맞고 있기도 하다. 그만큼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갖다가 임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중대한 변수를 갖다 맞이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 또 더운 날씨만큼이나 시장이 좋았으면 좋겠지만은 시장이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그런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주요 이슈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은 EU와 그다음에 일본 이 간에 일단 이제 관세 합의를 갖다 했습니다. 일본도 15% 관세 합의, 그 다음에 EU도 15% 관세 합의. 이런 것들이 일단 많은 금액들을 갖다가 미국에 투자하고 일단 관세를 갖다 이렇게 낮춰놓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단 우리도 사실 한미 통상 협상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31일에 단판을 갖다 지는데 1대1 단판입니다. 2대2 단판이 아니라 지난번에 일단 이제 미국 베센터 미 재무장관이 펑크를 냈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거의 뭐 8월 1일이 이제 시한인데 그 직전에 일단 이제 단판을 갖다 지으러 갑니다. 이렇게 코너에 몰아놓고 미국 측이 유리하게 이끌어가겠다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자루를 쥐고 있고 우리는 칼끝을 쥐고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 관세 협상이 어떻게 일단 귀결될지 기초가 주목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결과에 따라서 한국 경제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 부분에 좀 더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국은 대미 수출이 우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한 22, 3% 정도 되는데 두 번째로 높은 그러한 비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정도로 일단 중요한 이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일단 이제 뭐 EU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세를 갖다가 15%를 확정했는데 이보다 더 높게 만약에 확정된다면은 우리의 수출 경제는 그만큼 큰 타격을 갖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잘 판단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비중이 GDP 대비 얼마를 차지하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에서 일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27.6%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일단 되느냐 하면은 독일이 20.1%, 일본 같은 경우 한 20.7%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보다 7% 정도 높은 그런 어떤 수준을 갖다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조업이 이렇게 좋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지만은 이렇게 수출 현안이 일단 위기에 닥쳤을 때는 그만큼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제조업으로 일단 지금 부흥하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트럼프가 지금 현재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를 갖다 매기고 하는. 그걸 갖다 빼앗아가겠다는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타격을 갖다 입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GDP 대비 수출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면은 우리나라는 44.4% 정도 됩니다. 불과 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한 5% 좀 낮아지긴 했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수출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보면은 독일이 41.8%를 갖다가 점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그만큼 타격이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34% 정도 됩니다. 일본은 얼마나 되느냐? 일본은 상당히 많이 줄여가지고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거의 2배 정도가 이렇게 지금 GDP 대비 수출 규모가 일단 이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번 일단 이제 미국과 이런 통상 협상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한국 수출 경제가 큰 일단 이제 위기이자 어쩌면은 또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단판을 갖다 31일 내일 모레 일단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우리가 보면서 일단 시장에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협상의 결과물이 좋지 않다, 그러면 시장이 또 쇼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뭐 15% 수준으로 관세를 갖다가 동일하게 적용받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주는 미 연준에서 FOMC 회의를 갖다 엽니다. 트럼프는 계속해서 일단 이제 파월 의장에다가 금리를 낮추라 이렇게 압박을 넣기도 합니다. 그럼 파월은 이 관세를 이렇게 매기면은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그 자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도 아마 그 FOMC 회의에서 미국 금리를 갖다가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앞으로는 계속해서 일단 이제 정부 측에서 압박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좀 높아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우리가 듭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일단 금리를 갖다 동결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좀 낮춰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려면은. 근데 미국이 저렇게 동결하게 되면은 사실상 낮추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죠? 미국이 낮춰야 우리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신용장구가 지금 이제 21조 후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써서 매입을 갖다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역공을 이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탁금은 일단 정체됐습니다. 65조 6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정가세 인로에 있다가 지금 좀 주춤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 공매도 잔고는 10조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는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조금만 불안하게 되면은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시장 압박의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 드렸겠죠. 수급 상황이 조금 좀 주춤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특히 코스닥에서는 이 기관 투자들이 차익 매물을 갖다가 급격하게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럴까요? 지금 현재 상태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고 미국과 일단 통상 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갖다 매기려고 하는 이런 상태 속에서 그렇게 만약에 관세가 만약에 불리하게 매겨졌다 그러면은 사실상 뭐 거래소 있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사들이 그만큼 위협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그만큼 실적도 일단 안 좋은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코스닥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부채가 많은 상태에 있고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코스닥을 갖다가 선호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래서 한미 통상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갖다가 어떻게 결론 지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수를 갖다 이렇게 보면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동그라미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가운데. 기관들도 최근에 조금 사고 있죠. 그죠? 근데 개인들은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원래 개인 투자들이 코스피를 잘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최근의 장세는 코스피가 일단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현재 기로했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 탄력도가 둔화된 거는 바로 일단 이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심이 일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볼린저 밴드상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이 밴드 수축이 일단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고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위로 틀 수도 있고 또 꼬꾸라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상 최고치가 3,300포인트대에 전후해 있는데 거기를 하면서 또 추가 상승할 여지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관세 협상의 결과물이 일단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일단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는 거니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관세 협상의 결과가 15% 관세로 확정된다면 지수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3,300포인트 전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 올라가고 나면 또 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는 아리랑 고개라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거기이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들이 팔아치우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지만 기관들은 요즘에 7월 들어서는 계속 팔아치웁니다. 그죠? 이런 이제 상태라는 거. 포트폴리오 재조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당분간 기관들이 파는 동안은 조정을 좀 받아야 될 입장이고 그리고 일단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을 잘 지으면은 좋은 방으로 지으면은 또 코스닥도 예외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일단 이달 말을 갖다가 중요한 고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 당분간 일단 이제 판단을 갖다 좀 보류하고 관망하는 이러한 자세로서 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이 지난주에 일단 공급 개혁 방안을 갖다가 발표했습니다. 그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제조업에 대해서 사실상 생산을 갖다가 줄여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정상화하는 방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 중국의 저가품이 일단 미국으로 쏟아 들어오고 있고 막 유럽으로 가고 한국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양상을 띄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세계 시장을 교란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 이제 저가포를 내놓는 것은 중국이 많은 생산을 해가지고 그만큼 공급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생존을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 정부 당국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너무 자동차 생산이 많다 보니까 또는 2차 전지 소재들의 생산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일단 공급이 넘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다운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급 개혁 방안에다가 지금 조치를 취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중국과 한국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서로 일단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 같은 어떤 상황의 현주소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나라가 상대로 유리할 수가 있다. 특히나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한국이 그 대체 국가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 관점을 봐야 됩니다. 지금은 캐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에 두드러지지 않지만은 캐점을 탈출할 때 중국에 대해서 견제가 일단 강화된다면은 한국이 상대로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고, 또 엘발 주가는 제가 하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여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엘발 주가가 지금 상승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엘브마리는 뭡니까? 미국 북미 최고의 리튬 회사죠, 그죠?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주가 역시 바닥을 대탈출해가지고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뭔가 2차 전지가 좀 일어날 만한 그런 이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GM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그 자동차 회사지 않습니까? 이 흑유와 리튬을 갖다가 CATL에서 일단 공급받아봤는데 이걸 일단 미국 기업으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런 어떤 정부가 중국을 갖다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기업들도 중국산을 갖다가 이제 저렴하게 가져와서 일단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단 이제 지금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 또는 미국 이런 국가들과 일단 이제 협업 관계를 맺는 거죠, 그죠? 이런 일련의 흐름이 중국을 따돌리는 정책이고 한국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 2차 전지 ETF가 상승 트렌드를 갖다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 하더라도 흔들리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 전기차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비해서 올해 6월이 1년이 지난 이번이 바로 일단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고 새로 돌아섰다는 사실입니다. 모처럼 하나 일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일단 여러분들 수출 증가가 지금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표를 보면은 모든 부분들이 2차 전지가 지금 회복세를 갖다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아직까지 캐점 탈출하지 안 된 거죠, 그죠? 기대감은 있는데 아직까지 뭔가 캐시온 마크가 따르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상태에서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미국의 일단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데서 보면 내년이 이제 캐전 탈출 시점으로 일단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캐전 탈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그래프를 갖다 보시면 리튬 가격입니다. 중국에서 일단 이제 장계 광업에 대해서 리튬 생산업체는 최대 생산업체인데 생산을 줄여라. 생산을 갖다가 1,100만 달러 줄여라. 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줄여야 되겠죠, 그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지난 주말 그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7만 550 위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7만 2,900 위안으로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리튬 값이 지금 이제 회복세를 본격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줄이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씩은 포트폴리오 대상에 포함을 시켜도 괜찮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3분기 후반부터는 2차 전지의 상승 탄력도가 보다 더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관세 협상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세를 갖다가 기존 2.5% 관세에다가 그 다음에 품목 관세 또 12.5% 합해서 15% 일단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확정되는데 일본은 많은 시장을 갖다가 자동차에다가 지금 올인을 한 겁니다. 자동차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 관세 부담을 갖다가 이제 안고 있는 상태에서 25% 관세를 갖다가 적용받다 보니까 지금 2분기에 영업이익이 19.4%를 감소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기아도 있지 않습니까? 21%의 감소를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세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매출이 들어도 이익이 증가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 경쟁국가라고 할 수 있는 EU라든지 일본이 15% 관세를 적용받는데 우리나라가 만약 이 수준까지 낮추지 못한다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심란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우리 자동차 자동차 업계는 이번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나 EU와 동등한 15%의 관세를 갖다가 적용받거나 아니면 그 이하로 일단 이제 받아야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동차 회사, 자동차 기업들은 더 이상 주가 하락이 없이 안정을 찾고 8월 이후부터는 이제 점차 회복세로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동차 부품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자동차가 15% 이상의 관세를 갖다가 받았다. 그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단 이제 불리한 이제 조건을 된 거 아닙니까? 이러면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그만큼 어려움을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가도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 15%가 기준이라는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바이오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뭐 이달 말에 200% 관세를 갖다가 매기겠다. 그리고 일단 이제 약값을 갖다가 인하하겠다. 약값을 왜 인하하느냐? 지난 일단 대선 때 트럼프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그 의료보험을 낸 사람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거지만 내지 않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약값이 비싸니까 일을 하지 못한 내지 못한 사람들은 서민층이니까 그만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약값을 대신에 낮춰주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근데 200% 관세를 매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제약업체들은 미국 제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국에다가 맡겨가지고 위탁 생산해가지고 한국에서 일단 다시 역수입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일단 이제 200% 관세를 매겨버리니까 한국에다 맡기지 않은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국의 생산 시설을 갖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는 그만큼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악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은 트럼프 정권은 보건의료를 갖다 개편했습니다. 미국에서 예산 지출 중 최고의 그런 예산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건의료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는 국방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국방비로 내년에 일단 1,000조가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예산 규모보다 훨씬 높더죠. 그죠? 근데 보건의료는 그보다 더 많아요, 사실. 근데 이 보건의료 개편을 갖다가 하는데 어떤 입장이냐면은 지원을 촉수한다는 것입니다. 촉수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제약업계 상황을 갖다가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일단 이제 미국으로 일단 이제 의약품 수출을 갖다 많이 하는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미국으로 의약품 수출을 갖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2020년 이렇게 21년, 22년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돼 23년은 위축됐어요. 그죠? 그다가 일단 작년 2024년 급격하게 일단 이제 증가합니다. 39.7달.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난 2020년에 2배 정도가 지금 늘어난 거예요. 그죠?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대미 의약품 수출이 늘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200% 관세를 매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바이오 업계들은 지금 상당히 주가가 안 좋아요. 어쨌든 이런 어떤 상황을 딱 안고서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술 수출하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신약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는 이제 안 통합니다. 그죠? 성공률도 그만큼 낮고, 그래서 엘로 관련주가 주목받는 것이고, 마운자로가 일단 10월, 11월 달에 일단 들어올 거를 봤는데, 8월 달에 들어오기로 일단 이제 결정을 봤어요. 다음 달에.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운자로 11112 거 아닙니까? 그죠? 비만 치료제 아닙니까? 그래서 마운자로가 들어오면 비만 치료제가 관심을 받겠죠. 그죠? 지난번에 위고비 들어올 때 엄청난 관심을 받았지. 그 다음에 이제 위고비 들어올 때 그 유통을 맡았던 블루엠텍은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죠? 제가 TV에서 많이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그 마운자로 이게 유통이 될 게 어느 회사로 결정될 것이냐, 정군당이냐, 보령이냐, 아니면 한미약품이냐. 그에 따라서 그 채택이 되는 유통을 맡는 기업들은 또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바이오전은 엘로와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 알래스카 개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역 협상 같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8월 1일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이달 말까지 미국은 사실상 어디에 일단 이제 포커스를 맞출까? 미국의 트럼프 정책이
결국 알래스카 개발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트럼프는 일단은 러시아의 일단 가저 프롬을 갖다가 지금 미국에 일단 이제 그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알래스카 개발해가지고 가스 하나 묻어가지고 일본이나 한국을 일단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이번에 할 때, 관세 협상을 할 때 알래스카 개발에 참여할 거냐 하는 이러한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도 참여 안 할 수 없고, 그죠? 어쨌든 우리는 이걸 갖다가 참여한다는 걸 주고, 그 다음에 관세를 낮추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도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정부 고위인사도 일단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갖다 밝힌 바가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세 협상을 갖다가 고려했을 때 한국도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관세 협상 이후에 미국의 알래스카 개발의 프로젝트를 갖다 본격화한다면은 알래스카 개발 문제를 여기서 거치는 게 아니라 또 관심을 갖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조정을 할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고, 조정을 할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고, 이런 전략으로 일단 우리가 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말씀드리면은, 미국 상무장관은 2주 후 반도체 관세를 발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세를 따로 일단 발표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당장 올라가기 쉽지 않고, 그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성전자는 이번에 뼈저리게 느낀 것은 DRAM 시장을 갖다가 하이닉스에서 빼앗겨버려서 1위 자리를. 왜 그랬는가? 바로 일단들 이번 HBM에서 등하시다 보니까 DRAM이 일단 이제 2위로 밀려나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은 일단 절치부심해서 일단 기술을 갖다 향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 6세대 DRAM 수요를 갖다 높이는 기술을 갖다가 일단 이제 확보했습니다. 그럴 때 HBM4에다가 하반기에 적용한다는 겁니다.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에도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공급을 할 때 일단 이제 콜 테스트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단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점차 바닥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년 이후에 들어가면은 아마 내년 말이 될지 아니면 후년이 될지 DRAM 시장에서 1위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관세 협상 이후에는 8월부터는 조금씩 좀 안정을 찾아가는데 2주 후에 반도체 관세를 딱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어떻게 발표할지 모르니까. 그죠?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좀 염두에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다만 일단들 좀 신중하게 임하는 게 좋겠고 이 조정 볼린저 밴드가 수축이 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상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선과 방산, 원전, 조방원이죠. 그죠? 이건 업황은 일단 이제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많이 올라서 선 반영했다. 너무 지나치게 올랐다. 뭐 이런 이제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올라오면 팔려고 하는, 이 주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단 이제 자유매물이 나온다는 뜻이고, 자유매물이 나올 때 항상 돈만 내는 것이 공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신용을 또 많이 쓰는 이제 개인 투자자도 많기 때문에 그 물량까지도 일단 이제 경계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갈 때가 있긴 하지만은 그 지속적으로 뻗어나가지를 못한다. 예전처럼 쭉쭉 뻗어나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치고 빠지는 히트앤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일단은 연속성이 없어요. 그죠? 예전 같지 않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죠?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도주 그룹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인기를 누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미국이 지금 이제 EU 쪽에서 일단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번에 협상을 하면서 EU 쪽에서 미국의 방산을 갖다 대규모로 사주겠다. 이런 이제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가 EU에 들어갈 그런 여지가 적은 거죠. 그죠? 이런 방산에 대한 이제 경계심도 있는 것이고, 그죠? 조선도 지금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어쩌면 이번 협상에서 일단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것이지만은, 일본도 만만치 않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미국도 조선을 갖다가 부흥시키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또 나중에 미국을 살려준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역공이 될 수 있는 사주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원전은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도 많이 올랐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르면 팔고 밑으로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미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최종 사인까지 이제 해버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달러에 패거된 지금 코인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이제 상태 속에서 안전한, 가장 안전한 그런 어떤 이제 코인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죠? 그 상태에서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자금들이 물밀처럼 썰려나갈 수 있습니다. 썰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용이라든지 금융위기가 딱 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국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우려를 갖다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안 발의를 갖다가 아마
이번 주는 좀 그렇고, 이번 주에 할지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두 주 사이에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발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뭐, 당장 일단들 법제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발의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 발행 시장에 참여한다든지 결제 시장에 진출을 갖다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CBDC라든지 STO라든지 일부 개인도 일단 자체 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일단 우리가 좀 떨어졌을 때 좀 사가지고 반짝 오를 때 팔고 하는 이런 전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다날이라든지 뭐 쿠콘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죠. 그죠? 이런 쪽에 한번 주목해서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금융이라든지 조선방산 원전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룹 지주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히트앤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치고 빠져라 이거죠. 그죠? 그 치고 빠질 때 어떻게 되는, 올라갈 때 치고 뭐 사러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빠졌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이런 전략으로 가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캔들 자체가 올라갔다가 고가선을 달고 뚝 떨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고가에 따라 사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2차전지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RS가 개발관주도 우리가 한번 좀 관심을 둘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는 좀 여유있게 갖고 나갈 대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물론 많이 오르면 또 한번 팔아줘야 되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도 한번 손을 대볼 만하고, RS가 개발관주도 일단 뜨거운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일단 빠질 때는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이런 전략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중에서도 엘로와 관련한 쪽이라도 비만 치료제 관련주, 이런 쪽에 우리가 좀 주목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 듭니다. 아직까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은 우리가 매수할 그런 어떤 이제 입장은 아니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캔들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고가선을 길게 단 소양봉을 보인다든지 또는 고가선을 길게 단 음봉을 보인다든지 또는 아침부터 일단 이제 고가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대음봉을 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높은 가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중에 기다리면 얼마든지 타격이 떨어지면서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추겨 매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파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 뭘까?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저는 이 한국전력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이제 외국계가 지금 사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가끔씩 이렇게 매수를 갖다 뭉텅시 이렇게 사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개인들만 팔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있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일단 조정을 잘 거쳐왔고 이제 재차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전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지금 좀 조정을 보일 때 장중에 빠질 때 사가지고 좀 한번 쭉 가져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오늘은 한국전력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첫 월요일 시작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또 월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일단 여러분들 분발해서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